안녕하세요. 출퇴근TV입니다. 오늘은 게임의 도파민 분비가 마약과 동일하다는 주장은 엉터리 3단 문법이라는 주제로 이야기해보겠습니다. 한국게임미디어협회가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이경민 교수를 초청해 토론을 진행했습니다. 게임에 대한 오해를 해명하고 게임 과용을 어떤 각도에서 바라볼 수 있을지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경민 교수는 게임을 할 때 뇌에서 도파민이 분비되는데 이를 두고 엉터리 3단 문법이 이루어지기도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마약을 복용할 때에도 도파민이 분비되니 게임은 마약이라는 논리가 펼쳐진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교수는 밥을 먹거나 연애를 할 때도 나오는 게 도파민이다. 정말 중요한 건 이 도파민이 어떤 상황에서 나오고 어떤 역할을 하는 것이라며, 도파민은 학습 비전이 생길 때 분비된다. 평소 하지 않던 것을 하거나 필요한 행동을 더 하도록 하기 위해 학습을 하게 된다라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도파민이 분비가 안 된다고 해서 좋은 것은 아니다. 뇌에서 도파민이 다 없어지면 그 사람은 파킨슨씨병 환자가 된다. 아무것도 배울 수도 없다라고 말했습니다. 도파민 관련 행동장애에 대한 설명도 이어졌습니다. 도파민이 너무 많거나 너무 없으면 행동장애가 발생하게 된다고 합니다. 이러한 점은 정신과나 신경과 의사라면 모두 알고 있는 내용이며, 대부분의 의사는 도파민이 정상적이고 정량적으로 분비돼야 한다는 점을 이미 알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교수는 엉터리 3단 논법을 펼치는 사람은 몰라서 그러는 경우도 있지만 알고도 하는 경우가 있다. 알고 하는 경우는 무언가 의도가 있기 때문이다라고 주장했습니다. 게임을 할 때 분비되는 도파민의 양은 정상적인 범주에 속한다는 설명도 들을 수 있었습니다. 더불어 인터넷 게임 장애 진단 기준에 대한 아쉬운 점을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이경민 교수는 지난 1998년 네이처즈에 소개된 논문을 예로 들었습니다. 비디오 게임을 할 때 일반적으로 분비되는 양의 도파민보다 30에서 50% 정도 많은 양이 분비된다. 음식을 먹을 때는 50%, 성행위를 할 때는 100% 정도 높아진다라며, 코카인은 350%, 각성제는 1200%가량 도파민 분비가 촉진된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와 함께 마약 중독 시에 신체의 변화를 일으키는 요소를 관찰한 바 있는 연구자가 진행한 게임 관련 연구를 소개했습니다. 해당 연구의 결론은 일반인에게 알려진 게임에 대한 인식과는 전혀 달랐습니다. 마약 복용자에게서 관찰되는 변화가 게임 중독자로 불렸던 그룹에서는 관찰되지 않는다는 결론이 나왔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머리가 좋은 사람들에게서 주로 나타나는 변화와 같은 부류의 변화가 발견되기도 했습니다. 이경민 교수는 이러한 예를 든 것은 게임을 하면 인지기능이 좋아진다는 이야기를 하기 것이 아니다라며, 게임을 할 때 뇌에 어떤 변화가 있는지, 신체에 어떤 변화가 생기는지를 다면적으로 보고 담론을 이야기하면 더 생산적인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다양한 시각에서 게임을 바라봐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그는 게임에는 좋은 게임도 나쁜 게임도 있는데 이 중 좋은 게임을 선택해서 즐긴다면 공부만큼 뇌를 발전시킬 수도 있다. 공부 아니면 게임 혹은 게임 아니면 공부라고 생각하는 게 문제다 라고 지적했습니다. 토론의 말미에 이경민 교수는 게임의 융응성을 3가지로 정의했습니다. 게임을 통해 새로운 것을 경험하고 이 과정에서 뇌의 연결성이 풍부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특히 새로운 경험은 뇌 발달에 필수적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게임 개발자가 이런 관점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다. 기능성 게임을 만들라는 게 아니다. 실생활에서 겪을 수 없는 것을 게임에서 겪을 수 있도록 게임 내에 이러한 요소를 만들어야 한다. 이게 재미의 근본일 수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아울러 게임 과용은 질병 관점이 아니라 자기 통제력 발달의 과제로 봐야 하며, 게임 선용은 개인의 선택일 뿐만 아니라 문화활동으로 발전시킬 사회적 활동이다라며, 게임의 활용을 통한 뇌인지 기능의 발달과 건강 증진이 최선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출퇴근TV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